안녕하세요. 굿 해피라이프의 해피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온 건 아닐까? 6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인생이 저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기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력도 쌓고 경력도 쌓고 재산도 쌓고 인간관계도 쌓았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왔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고 대학 보낸다고 빚까지 졌고 결혼시킨다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 다 참고 남들 눈치 보느라 나 자신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았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살았는데 지금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 도와주고 병원비 쓰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도 뜸합니다. 부모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을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퇴직하고 나면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허탈하고 공허하고 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60년 살아보니 인생이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60을 넘었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또 참으며 살겠습니까? 또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꽉 쥐고 있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붙잡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체면, 쓸데없는 인맥, 남의 기대, 이미 다 큰 자식에 대한 과한 걱정.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자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배워보고 싶었던 것, 미뤄두었던 취미,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존엄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실천 행동. 첫 번째,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분신이 아닙니다. 60을 넘기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바로 자식과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웃으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 큰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몫입니다.
60세 이후의 자식은 내 품 안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잠시 내 인생을 거쳐간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길을 안내해준 사람이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결혼 비용으로 모두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이 클수록 자식은 보이지 않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와 시선이 무거우면 자식도 자유롭게 자기 삶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주되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대신 결정해 주지는 마십시오. 조언은 하되 선택은 자식이 하게 두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보다 강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응원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대신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힘이고 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기회도 많아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에 불려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십시오. 경조사 때문에 억지로 얼굴을 내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시간, 사실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의리와 체면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의 에너지가 더 소중합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동안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쓰던 에너지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혼자 숲길을 걷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배우고 싶었던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허전한 상태라면 고독은 나 자신과 충분히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 생각이 또렷해지고 내 감정이 정리됩니다.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잡초처럼 무성하게 얽힌 인맥을 조금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만 곁에 두어도 충분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깊으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회복되었고 조금 무리해도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긴 지금의 건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건강은 쓰고 버릴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 매일 공을 들여야 하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은 빛을 잃습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60세 이후 최고의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리면 속도를 늦추라는 뜻입니다. 소화가 더디면 욕심을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피곤이 오래가면 쉬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걷는 30분이 훨씬 낫습니다.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 기름지지 않고 제철에 맞는 소박한 식사,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바라본들 그것이 나를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삶의 질은 몸이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멈춰 내 몸에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어 고맙다고, 아프지 않게 버텨주어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몸을 소중히 여기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함부로 먹지 않게 되고, 무리하지 않게 되고, 쉬어야 할 때 쉬게 됩니다. 건강을 모신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절제와 감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노후 준비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진짜 늙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 그 한마디가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괜히 창피할까 봐,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멈춰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하고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배움은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나씩 익혀보십시오. 키오스크 사용법을 천천히 배워보십시오. 악기 하나를 시작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설렘이 있습니다. 그 설렘이 바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드는 힘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기웃거리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태도는 얼굴빛까지 바꿔놓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어른은 그 자체로 품격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60이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웃으셨지만 지금은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영상과 사진을 선물하며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그분을 움직인 것입니다. 60세는 포기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해도 새로운 한 페이지를 펼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몸보다 먼저 늙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는 비교를 멈추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남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네 자식은 더 잘 되었다더라, 누구는 건물을 샀다더라,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만족은 멀어집니다. 60세 이후의 평안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내 속도, 내 형편, 내 가치관에 맞게 사는 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남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마음은 늘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또 한 가지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다.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젊었던 시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답이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은 단단히 지키되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고정관념은 오래된 옷과 같습니다. 한때는 잘 맞았지만 지금은 몸을 조입니다. 그 옷을 벗어야 숨이 트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낯설어 하기보다 호기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배우려는 자세,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매력적인 어른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결국 남은 인생의 질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노후를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니라 잠시 함께 머무는 인생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사랑하되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두십시오. 불필요한 인맥은 정리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삼으십시오. 돈도 명예도 결국은 몸이 따라주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정성껏 돌보아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는 즐거움을 놓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애쓰지 말고 나를 위해 품격 있게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평생 아끼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고집과 끝없는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유연함과 겸손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품격이 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60대 이후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에 늘 평화와 건강, 그리고 잔잔한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굿해피 라이프의 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